총약이 당첨이 이렇게 쉬워? 라는 그런 망언을 들었던.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그간에는 사무실에 초대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 다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지금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사내에서 쓰이는 프로그램 관련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민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남들이랑 그렇게 막 다르진 않은데 사실 제가 코로나 때 딱 취직을 했어요. 20년도 2월에 취직을 했는데 한 달 출근하니까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실 신입사원한테 2달 차 신입사원한테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연락도 안 오고 뭐 주식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폭락했을 때 샀는데 이게 그냥 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걸로 해봤자 뭐 수익률 뭐 40%, 그때 당시에 수익률 60%였는데 그래봤자 치킨 몇 마리 먹으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다가 주택은 분양권이다 하면서 이제 배며들었던 케이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첨된 이야기 PPT 준비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평택 고덕이에요. 네. 고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21년도 여름 한 7월쯤에 당첨이 됐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허허벌판.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주변에 이것저것 또 생기고 뭐 확실히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을 몸으로 일깨워준 단지고요. 음. 당시에 여기가 공공분양이었어서 21년도였으면 사실 사람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을 때라 여기도 제가 당첨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실거주 의무도 없었고 공공 분양이기도 해서 굉장히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었고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쌤이 타입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이렇게 말을 했어서 타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넣었던 타입만 미달이 나서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 제가 무주택 기간도 3년 미만에 그냥 일반 공급으로 넣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이랑 다르게 생애 최초는 1인 가구는 아예 넣을 수도 없었고 그냥 특별 공급은 20대라면 쳐다볼 수 없는 음. 그런 포지션이었어서 일반 공급으로 넣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안산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미달이 나서 당첨이 되었던 어. 사례였고요. 분양가가 워낙 저렴한 편이어서 분양가가 한 3억 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한 3,2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사회초년생이었어도 그렇게 막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도 했었고, 음. 이제 올해 여름에 입주를 마쳤는데, 담보대출을 받아보니까 워낙 저렴했던 분양가 때문에 이제 음. 분양가 이상으로 대출이 나와서 지금 PPT 보시면 음. 투자금이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돈을 풀피네요. 돌려받은. 네, 맞아요.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 1억 넘게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요약 정리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곳이 여기 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이죠. 그래서 24평형을 23억 천에 당첨이 되신 거고 그 고덕 신도시는 이제 전국 청약이 가능해서 이제 안산에 사셔도 청약이 가능했는데 재미있었던 게 A 타입은 A하고 C 타입은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B 타입은 미달이 난 거죠. 그 177세대 모집에 140건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점 상관없이 당첨이 된 거죠. 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주택 지위로 된 건가요? 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때 아, 당시에 가점도 13점 정도였어요. 2021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점이어서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분양단지가 그만큼 많이 나와서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분양가는 3억 천에 감정가는 얼마나 였나요? 감정가가 4억 2천인가 3천까지 갔던 것 같아요. 대출을 얼마 받은 거예요? 3억 5천 2백이요. 분양가 3억 천인데 대출을 3억 5천 받은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팅 했겠네요? 네, 맞아요. 얼마에 얼마로 했나요? 이거 지나가면 괜찮아, 기다려보자라고 했지만, 이게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95에 맞췄습니다. 어찌됐든 진짜 돈이 남았네요. 그쵸. 저는 사실 그냥 그 남은 이자를 조금 더 제 돈으로 충당하긴 해야 되는데, 음. 저 투자금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납부를 하고 있어요. 크게 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도 하고, 음. 금리가 한 4%대였어서, 음. 그렇게 막 엄청 부담되는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음.
입주하신 임차인은 어떤 분인가요? 신혼부부고 비전동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시다가 음, 그쪽이 아마 그 당시에 월세가 굉장히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도 뭐 80만 원? 뭐 음,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제 거 여기 금호울님이 입주를 할 때 그쪽에서도 많이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세계에 있는 아파트가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당연히 이사를 올 테니까 그쪽에서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매물 내놓고 사실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보겠다고 하고 그날 이제 계약금 바로 받고 그리고 후회를 했죠. 너무 저렴하게 한 것 같아서. 네. 또 사실 이것도 되게 운이 좋은 거긴 한데 동이 되게 괜찮아요. 앞에 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하는데 바로 앞이어서 네. 그쪽 동들 먼저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새가. 음, 그래서 네, 금방 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한번 배운 걸 좀 적용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만족을 하고 음. 있습니다. 지어진 집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셨었나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쌤이 그랬어요. 종이 한 장이 아파트로 변한다고. 종이 그냥 계약서 한 장이 갑자기 내 집이 된다. 근데 진짜 그거를 그 점등식 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당시에 막 진짜 땅 파고 이런 공사 현장을 가서 그냥 한 번씩 보기만 했었는데 이게 1500세대다 보니까 동이 좀 워낙 많기도 하고 안에 조경도 사실 공공분양이라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들 좋겠다 음, 하기도 했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 음,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치고 나는 새 들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세를 준다는 것도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가족들도 못 믿어했거든요. 처음에 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무슨 부동산 공부야. 됐어. 요즘 뭐 얼마나 비싼데. 왜냐면 그때는 21년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어지고 동생도 데리고 가고 했었거든요. 음, 단지에.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가족들도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관심을 좀 가지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제가, 나 청약 당첨됐어.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라고 했다가 이제 입주를 하니까, 우와, 오, 막, 너 집주인이야? 약간 이런 반응? 그게 음. 좀 신기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21년에 당첨된 집이 이제 23년 여름에 입주하고 세팅까지 하니까 이제 오히려 돈이 남는 구조가 이제 되셨고 그리고 뭐 DSR이나 뭐 이런 거는 문제 없었죠? 대출 받고 하는 데는? 네, 그때 21년도에 당첨이었어서 사실 그냥 DSR은 안 보다시피 하고 그냥 받았어요. 음, 그리고 분양가가 워낙 낮기도 해서 음, LTV는 아예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 이 인터뷰 사례를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들어놓으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적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첨기를 들어볼 텐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동탄의 동탄2 쪽에 신동에 있는 금강 펜트리움 6차인데요. 이 단지는 그 앞서 봤던 그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를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동생을 이제 살살 구슬린 다음에 동생 명의로 이제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 단지예요. 사실 여기도 넣을 때 전혀 정말 단 요만큼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넣어봐. 뭐 어차피 떨어지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동생한테 이제 추천을 하고 동생도 이제 별 기대 없이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타이밍이 좋았던 게 이제 그게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애 최초인데 8사를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84A를 넣을 수 있게 되니까 넣고 싶은 걸로 넣어봐 해서 84A를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여기도 그 수업 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모델하우스 가서도 왜 이렇게 평당가가 낮냐고 하니까 땅 매입을 좀 빨리 한 편이라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당첨되면은 뭐 마이너스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이제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동생이 뭐야 청약이 당첨이 이렇게 쉬워? 라는 그런 망언을 들었던 단지였습니다. 동생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동생도 만으로 26살이네요. 요즘엔 만으로 이야기하나요? 만으로 세야죠. 아, 그렇군요. 동생분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으니까 생애채도 특공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1인 세대로만 있으면 59제곱미터 이하로만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8사를 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애 최초의 69세대 모집에 52요 기타 경기로 넣어서 여기서 이제 당첨이 네, 되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호수는 잘 받으셨나요? 제가 또 베니아쌤 제자라 저기 기타 경기에서도 뽑혔는데 동호수도 또 잘 받아가지고 네. 고층으로 또
네, 잘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누구 제자인데요? 네. 여기는 동탄 신도시의 금강 펜티른 6차 센트럴파크, 이름이 좀 길죠. 2026년 2월에 입주고 34평형 기준으로 분양가 4억 8천에 계약금 10%니까 4,800 정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세는 8월 기점으로 또 많이 올라서 한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특별연금을 가지고 또 세팅을 잘해서 플러스 청약에 대한 정보를 언니분인 다국님이 잘 제공해 주셔서 당첨된 사례네요. 중도금 대출도 잘 일으켰나요? 네, 이제 다 해서 현재 1회차 실행된 상태예요. 이제 뭐 소득 증빙하거나 대출 받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음, 그냥, 사실 동생이 막 절약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이거 당첨되니까 돈을 점점 아껴 쓰고, 음,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면서, 뭐, 대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서류 이거 다 들고 가야 되냐, 뭐, 막 다 물어보면서 알아서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제가 그 청약 넣는 거 이후에는 그렇게 막 같이 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혹시 철없는 동생을 철들게 하고 싶다면 청약 당첨을 추천합니다. 좀 저축을 하고 산다는 거죠. 네, 알아서 약간 자기, 이거 내 집이 생겼는데? 막 약간 이런 책임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호칭이 어떻게 됐는데요? 야였죠. 뭐, 야에서 언니로 이제 어, 레벨업을 했습니다. 호칭을 좀 올려줬네요. 이제 이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또 세팅할 계획인가요? 사실 그 입주가 많이 남아 있어서 부담이 좀 많이 적어서 넣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음, 이게 실거주 의무가 아직 해제되진 않아서 만약에 입주하고 나서도 안 풀리면은 아마 들어가 살 생각도 하고 있긴 해서 그때 가서 봐야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지금은 그냥 뭐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다 끝난 상태여서 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도시는 이제 전매 제한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좀 줄었고, 또 동생은 뭐 사고 팔고에 대한 뭐 그런 관심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긴 했네요. 네, 네. 맞아요. 소득 구간도 잘뭐 맞았나요? 네, 맞아요. 생애 최초가 그런 소득 구간 이런 게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서 이게 국내에서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생분이 5개년의 소득은 있었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음, 1년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고, 알바든 뭐든, 하여튼 일용 음, 근로든 그냥 상시 근로자든 음,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고, 그게 음, 5개년이어야 하는 것 뿐이지, 음, 5년을 쭈루룩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서 또 음. 다행히 부적격 없이 잘 계약을 마쳤어요. 소득 신고만 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선 공급 구간 안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동생 소득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게 청약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겠네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20대가 된 분들이라면 1년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남겨놓아야겠네요. 그 네, 팁이라면. 네, 네, 네. 음, 맞아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알바여도 음, 세금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조건에 부합하는 거니까 안 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도 많을 텐데, 한창 또 놀고 싶고 또 그럴 나이잖아요. 본인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나 루틴이 있나요? 루틴은 그 구독 스터디를 들으면 금요일마다 강제 공부를 하게 돼서 루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은 그냥 비워놓게 되기도 하고, 금요일 날 놓치면 이제 토요일 날 바로 녹화본을 보게 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임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내부에서도 좀 이런 친밀도가 올라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스터디에서 또 청약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청약만 보는 거였으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일반 매수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그냥 부동산을 공부를 했어도 저는 보류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미분양이나 요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LH 청약센터 가서 공공분양 넣는 것도 조금 많이 낯설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너무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뭐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도 같이 보니까 음, 다양한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음.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쌤 덕분에 이렇게 분양권 당첨도 2번이나 되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도 되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네, 올해 안에 좀 목표했던 바들을 당첨 그 후기를 한 번 더 갖고 오는 달성해보겠습니다. 그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스터디 수강까지 벌써 20기 화이팅! 나 욕한 줄 알았네. 아니구나. 오늘 아무튼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만간 브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